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12월 18일 오늘은 유럽중앙은행 ECB 그리고 영란은행, 일본은행까지 이 회의가 일제히 열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주에 끝났던 연준의 FOMC 이후에 이 세계 4대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과연 이번 회의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상당히 좀 굉장히 제가 밤잠을 안 이루고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했어요. 예. 지난주에 사실 반도체 향후의 그 가격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빅 사이클론, 슈퍼 사이클론에서 낙관적으로 좀 제시해서 그 배경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감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의 상징격이죠. 예. 디램 같은 경우. 근데 오늘 디램에 관련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매출액이라든가 EPS 같은 수익이 예상치 가이던스 전부 좋게 나왔어요.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서 보면 마감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미국 증시 모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워낙 세게 얘기해서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책임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속보 내용은 다시 워낙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어제도 이틀 전에 한국의 코스피가 4천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너클이라든가 이런 건 개별 갭의 문제다. 인더스트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에 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다시 4천선위로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데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관심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나서 속보치 내용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기대 사항이니까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실 미국의 오늘 증시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과 관련된 사람을 일제히 마지막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5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케빈 애쉬라든가 일제히 면접을 한 이 지금 시간에 예정대로 본다면 케빈 애쉬와 원래는 예정대로 보면 면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면담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대체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립금리,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보다 높다. 이건 월러든 해시는 헤세이스는 전부.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100bp 정도 내려야 된다. 그러면 100bp는 맞추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 이하 이것보다는 베센트 의장이 텔러 준칙이라든가 이런 금리 구조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2.5% 제시했는데요. 대충 2.5%를 얘기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확 낮춘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는 조정하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금리 인하 속도에 내냐면 어제 우리가 신행권랑 같이 인플레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11월 달에 CPI 상승률이 지금 곧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 멤버들이 전부 인플레를 우려하는 시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신행국가에서 얘기한 아서 번스의 실수를 이렇게 감안해서 인하는 하되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측면 첫 번째. 예. 그리고 아서 번스는 사실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훼손시킨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제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근원 했습니다는. CPI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책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워드라든가 카터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통령의 이렇게 운명을 결정할 만큼 지금 트럼프와 비슷하죠. 결정한 만큼 아서 번스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케빈 해시디
부각되다가 독립성 문제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차기 의장의 후보들도 이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 그래서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절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케빈 해리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확 부각하다가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라든가 독립성 문제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오늘 정도에는 다시 또 케빈 해리스이 차기 의장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시간마다 바뀌어지는 것이 차기 의장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가 마이크론인데요. 장 마감까지는 우려 속에 나스닥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신행껏께서 그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는 시간에서 모두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빅 사이클론, 슈퍼 사이클론, 반도체 관련해서 이 기조가 살아있어서 아마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최대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마 마감 기준으로 봤으니까 사람들이 좀 놀랬겠지만 놀랬겠죠. 네네.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4.78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이번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기사 헤드라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 그리고 전망까지 시장의 예상을 많이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만큼 외환 시장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1,480원이라는 사실은 넘어서면 안 될 선도 지금 넘은 상황이라서 지금 왜 이렇게 외환시장 변동이 많은지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정부가 구축한 파이널 드루 방어선 1,480원이 장중한 때 뚫렸어요. 예. 그런 만큼 이제 4대 은행 중에서 페드 회의는 끝났고 나머지 3대 은행이 이제 오늘부터 회의니까 이 문제가 여러 각도로 증시보다는 외환 쪽에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냈습니다. 12월 18일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ECB 그다음에 BOE 영란은행, BOJ 회의가 동시에 열립니다. 원래 동시에 열릴 때 직전일에 통화 가치 움직임은 사실상 회의 결과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유로 가치가 보합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하는 ECB 회의는 금리가 동결한다는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파운드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11월 CPI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오늘 물가가 안정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BOE에서는 경기가 좀 영국 경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파운드 가치가 급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엔화 가치입니다. 아까 김특파관에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세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번 BOJ에서 추가 금리라는 얘기를 많이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BOJ가 추가 금리 인상 문제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추가 금리 인상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엔화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희석적인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네. 인하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왜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돼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돼야 되는데 오늘 엔화 가치가 직전일에 약세를 보였을까? 이건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에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화와 파운드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로화는 보합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해서 달러 인덱스가 반사 측면에서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80원 뚫려서 굉장히 지금 환율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예. 있는데요.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오늘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원래 파이널 드루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어선이라는 것은 6.25 사태 때 낙동강정 때의 파이널 드루였습니다.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산 앞바다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방어선 문제를 정부가 설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뚫리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학생의 이게 학부모들이 보내기 위해서 달러 매입 환율을 보면 1,53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체감 환율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방어선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방어선을 뚫리면 곧바로 1,500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국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우리 환율이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뭔가 반전의 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3대 중앙은행 연준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이제 회의를 시작하면 내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최근 이 중앙은행의 움직임, 이 4대 중앙은행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신행커가 역시 장안에 이렇게 진행을 잘한다고 화제가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뚫려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하면 그래서 반전이 모색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현장에 그러려면 획기적인 발생이 전에는 필요하거든요. 환율이 1,480원일 때 남이 탓하면 안 됩니다. 획기적인 발생,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일본은행 회의가 내일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ECB와 BOJ는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나옵니다. 내일 나옵니다. 이거로 인해서 올해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말에는 이제 비육회의, 한국은행 회의가 끝났고요. 이달 그 10일에는 FOMC 회의가 끝나서 사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중앙은행의 의미는 이제 마지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는 내년도 환율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정부 사이드에서 보는 시각과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페드의 올해 통화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 취임 이렇게 1주년 지나고 차기 예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해 내년 1월 말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이렇게 보면 양대 이렇게 중앙은행이 하죠. ECB와 BOE 그다음에 페드를 보면 서로 엇갈린 길을 갔었습니다. 엇갈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길을 갈 때 가장 큰 것이 페드는 트럼프로부터 순환시되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ECB와 BOE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중앙은행 총재 중에서 중앙은행 총재상을 준다면 누구를 할까? 이것도 이제 재미난 뉴스죠. 예. 분명히 파월 의장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어려운 가운데도 ECB를 잘 이끌고 물가 목표치 2%를 이렇게 잘 달성했던 크리스턴 라가르가 올해 중앙은행 총재 예상에서 총재상을 준다면 그분이다. 거의 한 80% 이상이 라가르를 꼽수십니다. 그리고 영국이 올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상속세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정치적 독립성을 잘 지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에따 오늘부터 회의로는 우에따를 보겠습니다. 우에따는 어떠냐? 이 간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의 소신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옮겼느냐? 행동을 옮겼느냐? 하나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나토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no action, talk only 이니셜을 따서 사실 간음 보증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많이 해결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엔캐리 자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는 나토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사실 우에따 총리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판단이 굉장히 유보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총재는 잘했을까? 이창용 총재는 잘했을까? 저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중앙은행 총재상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한테 가야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유럽의 기준금리 경로 연준과 길이 사뭇 달랐죠. 네, 연초의 전망과는 확실히 실제로는 다른 길이 갔었죠. 그래서 올해 페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래 피벗을 단행했으니까 근거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특히 트럼프는 저금리를 주장했으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이제 됐었죠.
근데 ECB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물가가 불거졌고 ECB의 목표는 고용 창출 목표가 없거든요. 미국처럼. ECB는 전통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이게 고난을 달아서 사실 중앙은행이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일선 목표가 딱 한 가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물가가 불거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인플레 문제를 들어서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은 올해 금융시장이 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흔들린 데는 실제로는 연초에 주요 증권사라든가 예측기관이 전망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페드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집중될 거로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 8월까지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그리고 9월 이후부터 세 차례 인하. 그런데 자, 인플레 물거져서 상반기에 이렇게 금리가 동결될 거로 이렇게 봤었던 ECB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상반기에 금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작 9월 이후서부터는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권시장에 또 캐리 자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도 동일합니다. 올해 마지막에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도 하고 연준은 사실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회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는 지금 유로 가치 영향을 볼 때에는 올해 마지막 ECB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란은행 어떠냐? 영란은행은 고스톱 이렇게 한번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스탑하고 금리를 내리고 스탑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영란은행이 이렇게 올해 기준금리 정책을 이렇게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기준금리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생활 속에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준과 ECB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고요. 네, 올해 뭐 통화정책 중앙은행 결산할 때 법정 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입니다. 뭐 미국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7월 말에 스테이블 코인법 됐죠. 뭐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주도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에서 갈등을 일으켰죠. 기준금리 관련해서 갈등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달러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법정 통화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미국이 흡수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ECB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그대로 도입하는데요. 12월 회의에 중요한 예인 중에 1단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평가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본다면 1단계 긍정적으로 평가를 보면 2027년에는 사실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디지털 기축통화 관련해서 사실 ECB와 그 다음에 페드 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사실 민간의 주도권을 법정 통화로서 인정을 한다면 지금의 현재 법정 통화에 해당되는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케너스 로코프 교수 미국의 하버드 교수는 달러가 폭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반해서 오히려 지금의 뭐 시니어리티 이펙트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겠느냐 해서 킹달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달러 관련된 신간들은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케너스 로퍼급 교수는 달러 가치 폭락론, 하나는 킹달러론 이런 식으로 신간이 아주 엇갈려 있는 것도 아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달러 이상 문제와 서로 엇갈리는 속에 나온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신간을 이용해서 환율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디가 이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일본 얘기해보죠. 일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정위를 엽니다. 그런데 일본도 내부에선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김특파원이 아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겹치지 않는 사례 간단히만 예.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의 다케이치가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18조 4천 정의 그렇게 예산을 펼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 추경 편성하니까 국채 발행하니까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금리가 올리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 금리가 올린다 하면 일본의 국채 금리는 오늘 아마 보여주시겠습니다. 1.98%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98%까지 올리면 엔화가 강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엔화는 약세가 됐습니다. 어떤 측면일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난맥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엔화가 강세될 거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경기가 더 떨어진다. 경기가 더 떨어진다. 이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270%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디폴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에다 총재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무리한 인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3%지만 경제 성장률은 사실 마이너스 2.3%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다케이치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겠습니까? 경기 부양 쪽에 가야 되는 거고 우에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자, 일본 국민은 어떤 시각이냐?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물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사실 그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위에다가 고민은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계속한다 여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사실 본인 자신이 말을 계속 추가 금리 인상의 뉘앙스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만약에 금리를 아니면 진짜 간을 보는 사람이죠. 나토 비판은 아주 많이 받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도 이미 국채 금리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실 엔달러 환율이 뭐 하락해서 엔화가 강세된다든가 엔키리 자금이 청산되는 가능성은 적다.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론으로 가보죠. 저희가 각 나라들 중앙은행에 움직인 각국의 경제 사정 얘기하는 결국 그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중에 1,480원,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 전선이란 얘기하실 만큼 위태한 상황일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원인 진단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엔캐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 보면은 유로캐리 청산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던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캐리 차금 청산하면 시장 움직임은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낙인시키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로캐리 청산이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 더 이렇게 환율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상에 일단 유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엔화 비중보다 유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캐리 자금의 여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미국의 금리가 4.5%, 독일이 2.3%, 그 다음에 일본이 1.2%입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채 시장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유로 가치는 통합돼도 국채 가장 중심인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4.1, 그 다음에 독일은 2.8, 일본은 1.9%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 차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캐리 자금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통화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는 작년에 1.0%입니다. 근데 오늘 1.17%입니다. 유로 가치가 17% 급등했습니다. 엔화를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157엔에서 155엔 1% 상승뿐이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유로 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엔 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뭐든지 이렇게 부산에서 인천 상륙적 어떤 획기적 발생을 내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굴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유로 캐리 자금의 청산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외환시장 36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합니다는
최근에 원달러는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한데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외환 당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서학개미, 이창용 총재는 서학개미 탓이다. 또 M2 증가율이 높은 것이 원화가치 약세다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가밀하게 반응한다. IMF의 M2 매니저리 2007년입니다. 빨리 수익증권을 빼놨으면 이런 얘기 안 드리겠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환율이 불안합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원달러에 더 올라갑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중앙은행 총재가 남 탓하고 개편할 거 안 개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 최대이지 않습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프로보노 퍼블릭 온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나서셔서 책값에 달러 얘기도 하시는 이런 만큼 하시고 있습니다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안정시키는 이런 쪽을 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환 당국, 우리 중앙은행이 시장에 소통을 많이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합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